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루트기 영문법 강좌 제19강 시간입니다. 자, 제19강서부터는 챕터 5 부정사 어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부정사 첫 번째 시간으로 부정사의 역할과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 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또는 부사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1번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 이것을 흔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도 불러주는데,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일반 명사처럼 문장 첫머리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비동사 is 뒤에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에는 주격보호라고 그럽니다. 명사적 용법 중에서 주격보호. 자, 이것들을 각각 예문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to join a world-renowned company is my dream. 자, to join a world-renowned company, 여기까지가 이 투부정사 구가 여기 비동사 is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is my dream, 내 꿈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I hope to visit as many countries as possible in the future. hope 투부정사, 이 hope는 뭘 희망하다, 바라다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죠.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이 hope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to visit as many countri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을 내 장래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으로 쓰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role of rulers is to secure the happiness of their people. 자, the role of rulers, 룰러란 말은 통치자, 지배자, 한 국가의 통치자들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 말. 그래서 통치자들의 역할은 is, 그리고 to secure, secure란 말은 뭘 보장하다, 확보하다, the happiness of their people, 자기네 백성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is가 나오면서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무엇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때 이 투부정사구는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격보호로 쓰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와 똑같이 이 투부정사도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는 경우, 그 두 가지 역할을 투부정사가 다 해주는 겁니다. 자, 명사나 부정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를 거기 박스에서 설명해 놨어요. 자, 명사나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여기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thing자 붙은 거, something, anything, nothing. 그 다음에 one 붙은 거, someone, anyone. body 붙은 거, somebody, anybody, nobody. 그 다음에 where 붙은 것은 somewhere, anywhere, nowhere. 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명사들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겁니다.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를 후치 수식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를 전치 수식이라고 그러고, 투부정사는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 반드시 뒤에만 나오는 겁니다.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ustomers have the right to request a refund. 자, customers, 고객들은 have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권리냐? To request a refund, request refund, 환불을 요청하다. 그래서 the right라고 하는 명사 뒤에서 이 to request 이하가 the right를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형용사적인 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Their flight is to arrive at 4 o'clock p.m. 자, 이 경우는 비동사 is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위에 명사적 용법에서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것도 주격보호이고,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도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도 주격 보호인데 이게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미투 용법이라고 하는 어법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번역이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내용이 이퀄이 성립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경우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Their flight is to arrive at 4 o'clock p.m.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때 to arrive하고 앞에 있는 their flight는 이퀄이 성립하지 않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투 용법이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미투 용법은 문맥을 보고 뭐뭐 할 예정이다 해서 예정으로 번역하거나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또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는 의무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바로 미투 용법이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그들이 탄 비행기가 오후 4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래의 예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의 주격 보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me to do exercise at least 3 times a week. 자, 그 의사는 advised me 나에게 충고했다. to do exercise 운동을 하라고. at least 3 times a week 일주일에 적어도 3차례 운동을 하라고 충고했다. 이런 경우에 이 advice는 advice 목적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챕터 1에서 오형식 문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advice 목적 투부정사,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이때 이 to do exercise는 앞에 있는 me, 목적은 me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항상 목적격 보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 to do exercise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고 흔히 이 문법학자들은 이것을 형용사적 용법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은 The manager had nothing special to tell us at the meeting. 자, 그 부장은 had no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to tell us at the meeting,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에게 말할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는 이 nothing을 thing자 붙었죠. 이 spe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to tell 이하의 이 부정사 구가 뒤에서 이 nothing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동시에 수식해 줄 때는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이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런 어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to tell은 nothing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부사적 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일 때는 동사를 수식해 준다거나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어떤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형용사나 부사나 분사를 그 뒤에서 수식해 준다거나 또는 문장 맨 첫머리에 나오면서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각각 달리 쓰이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결과적 의미 또는 판단의 근거 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 문맥을 보고 번역을 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밑에서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목적을 의미인지 또는 원인 결과 의미인지 이것은 번역을 정확히 해봐야 아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 He went abroad to conclude the contract. 자, 그는 went abroad, 해외로 나갔다. 뭐하러 나가냐면은 conclude the contract, 그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conclude는 뭐 결론 짓다, 마무리 짓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맥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돼야만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이 to conclude는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앞에 있는 went abroad 이 동사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 improve her English.
우리 커머가 나오고 she decided to go study abroad. 자, 투부정사구가 문장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커머가 찍어지고 뒤에 주문장, 주어동사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이 이 투부정사구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도 to improve her English, 그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he decided to go study abroad. study abroad는 유학 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유학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to improve her English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목적 의미로서 수식해주고 이런 것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덧붙여 설명할 것은 이 목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를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우리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 강조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in order to 부정사나 so as to 부정사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 to 부정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in order나 so as를 빼고 to 부정사만 써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 the company launched new products in order to 또는 so as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자, 그 회사는 launched new products,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launch란 말은 뭐 출시하다, 시작하다, 뭘 무슨 우주선이나 뭐 이런 것을 발사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in order to 왜 신제품을 출시했냐면은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시장 점유율 증가의 그 목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in order나 so as to를 이렇게 붙여 쓴 겁니다. 물론 to increase만 써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또는 뭐 실망했다, 놀랐다, 와 같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의 P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 투부정사는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 동사의 PP뿐만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형용사, 즉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도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뭐뭐 하게 되어서 슬프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거기 박스 안에 정리해 놨습니다. be pleased, 기뻐하다, satisfied, 만족해하다, surprised, amazed는 놀랍다, 뭐뭐 하고서 놀라다, frightened는 무서워하다, disappointed는 실망하다. 그 다음에 밑에 줄들에 있는 것들은 감정 형용사입니다. sorry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be gla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 다음에 sad to 부정사, 슬퍼하다. happy to 부정사, 뭐뭐 하고 나서 행복해하다. unhappy to 부정사, 뭐뭐 하고 나서 불행하다. 그 다음에 anxious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불안을 느끼다. prou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어떤 자신감을 얻다든가 또는 자랑하게 되다. 자, 거기 예문을 보면은 The directors were pleased to know that their profits were increasing. 자, 그 이사들은 were pleased 하고 뒤에 to know that가 나왔죠. 그래서 that 이하를 알고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know 이하는 이 to were pleased라고 하는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profits, 수익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to know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I'm glad to inform that you have been picked as our team member. I'm glad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이런 표현이에요. that 이하를 알려주게 되어서 기쁘다 그랬습니다. You have been picked, 당신이 선발되었다. As our team member, 우리의 팀 구성원으로 당신이 선발되었음을 통지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번역되는 경우에요. 앞에 뭐뭘 하고 나서 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먼저 원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투부정사는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우리말로 그 영어 문장의 순서대로 번역해서 자연스러울 때 이것을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문 보십시오. They did their best in the final to win the championship, only to lose it. 자, 그들은 did their best, 최선을 다했다. in the final, 그 결승전에서 뭐 하기 위하여 그러냐면 to win the championship, 우승권을 차지하다. 우승하기 위해서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to win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죠. 근데 뒤에 보니까 only to 부정사라고 하는 유명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only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했으나 그러나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이 only가 붙어가지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로 고치면은 but they lost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승에서 졌다 그랬습니다. 이 only to 부정사는 수시로 나오는 표현이고 앞에 커머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I awoke up one morning to find myself famous. 자,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론이 쓴 Childe Harold라고 하는 서사시의 한 식귀의 내용입니다. 자, I awoke up, awoken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to find myself famous, 내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번역이 돼야만이 이게 자연스럽죠. 이런 경우를 결과적 용법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는 걸 보니까 뭐뭐심에 틀림이 없다, 또는 뭐뭐 하는 걸 보니까 뭐뭐실 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걸 보니까 뭐뭐심에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긍정적 확신이라고 그러죠. 이 긍정적 확신은 조동사 must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must 동사 원형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뭐뭐심에 틀림이 없다.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가 cannot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cannot 플러스 동사는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문맥상 뭐뭐실 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not을 써야지 could not을 일반적으로 could not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 투부정사를 먼저 번역해서 뭐뭐 하는 걸 보니까 뭐뭐심에 틀림없다, 뭐뭐실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자. 자, 예문을 봐보세요. He must have worked hard to win the first prize. must have pp가 나왔죠.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다, 일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to win the first prize, 1등상을 타는 걸 보니까 그는 열심히 노력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는 he cannot be sane to say such a thing. sane이란 말은 제정신인 이런 말이에요. 정신이 올바른 이런 말. 그런데 cannot be sane 그랬으니까 그는 제정신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to say such a thing, 그런 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는 제정신일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to say는 여기서 판단의 근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일반적인 부사도 그렇지만은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이것도 반드시 후치 수식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죠. 자, 이것은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We left early enough to catch the first train. 자, we left early enough. 우리는 충분히 일찍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To catch the first train. 우리는
그 첫 기차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찍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to catch, enough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enough라고 하는 이 부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뭐뭐한 만큼 충분히 또는 충분한 이렇게 해서 부사적 용법에 해당했어요. 자, 여기까지 부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 이것을 따져보는 연습 문제 5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봐주세요. The purpose of the training is upgraded 또는 to upgrade the employee productivity. 자, purpose of the training, 그 훈련, 그 연습의 목적은 is, 뭐 하는 것이다. The employee productivity, 직원들의 생산성을 업그레이드는 그 수준이나 질, 품질을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그래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 이하가 이퀄이 성립하죠. 따라서 이것은 명사적 용법의 주격보로 쓰인 투부정사를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어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거 분사죠. 그럼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뒤에 the employee productivity라고 하는 목적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형식 동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동태 쓰면 실격인 겁니다. to upgrade 정답. 그 다음에 2번은 developed 또는 to develop new marketing strategies. 그리고 커머가 나오고 the employees should present their ideas at the meeting. 자, 이 경우는 developed는 과거분사죠. 물론 developed나 developing 이렇게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구가 이렇게 나오고 주절 앞에서 커머가 나오면은 이것을 흔히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는 뒤에 new marketing strategies,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고는 목적어가 붙었죠. 늘 말했지만은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앞에는 능동적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원형동사나 아니면 현재 분사가 나와야 돼요. 이런 developed와 같은 pp는 실격입니다. 따라서 to develop가 정답이고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the employees, 직원들은 should present, 제시하다, 제출해야 된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to develop가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구로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We are pleased to meeting the deadline for our clients. Be pleased는 이게 유명한 감정 유발 동사의 수동적인 표현이죠. 이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투부정사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meet the deadline은 마감 시간을 맞춰주다. For our clients,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마감 시간을 맞춰주게 되어서 기쁘다 그랬습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He must love you dearly. Sending 또는 to send such beautiful flowers to you. 자, 이 경우는 그는 너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는 너를 dearly, 굉장히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뒤에는 그 판단의 근거인 to send, 이 투부정사가 나와야 맞겠죠.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너에게 보내주는 걸 보니까 그는 너를 무척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to sen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The children were left alone at home. Looked 또는 to look after themselves. 그 아이들은 be left alone은 혼자 남겨지다. at home, 집에 그 아이들만 남겨졌다 그랬습니다. look after란 말은 뭘 보살피다, 돌보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위에 보호자가 부모나 보호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돌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집에 혼자 남겨져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를 자기를 돌보게 되었다. 이것도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네요. 문맥상. 따라서 to look 이 투부정사구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19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